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정미형입니다. 2009년 한국 소설에 당신의 7개 가방으로 그 단편 소설로 등단했고요. 2017년 겨울에 소설집 당신의 7개 가방을 냈고, 그리고 2020년 올해 10월 달에 봄밤을 거슬러라는 이름으로 또 소설집 한 편을 제가 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고 어떤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고 불리고 싶은지. 네, 지금 저는 단편 소설 하나를 쓰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쭉 소설은 제가 써오고 있지만 제가 지금 단편 소설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삶 속에서 어떤 기억을 강요받고 그 기억을 다시 소환하라고 가까운 이에게 예를 들어서 추궁을 받는 그런 한 상황을 겪고 있는 여자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소설을 계속 몇 달간 써오면서 우리 삶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이에게 다르게 각인되고 나에게 기억되는 그 삶의 그 간극이랄까 그 차이에 대해서 쓰고 싶어서 이 소설을 계속 써나가고 있고요. 제가 어떤 소설을 쓰고 싶은 소설가 그러냐면은 저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소설을 써나가는 소설가가 되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 현실의 절망에 대해서 보다 간절하고 그리고 담담하게 그 소설을 풀어내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소설은 어떻게 현실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소설이 왜 쓰여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소설은 이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오목거울일 수도 있고 볼록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아주 작은 부분을 확대해서 아주 크게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진실을 이 소설은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 속에 숨어있는 어떤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또 확대해서 이렇게 오목거울과 볼록거울의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으로 저는 이 소설이 충분히 이 현실을 반영하는 그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요. 소설은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떤 부분을 상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환상적으로 우리가 느끼게도 해줍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소설이라는 하나의 거울을 거치면서 우리는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철학적인 어떤 부분을 이 소설에서 이렇게 의미를 읽어가면서 우리 삶을 좀 더 풍요롭고, 그리고 또 심오하고,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어두운 부분까지를 이 소설을 통해서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알게 되고 한 번 더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작가만의 소설을 쓰기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특이한 순간 장치가 있을까요? 네, 저한테 있어서는 소설을 쓰게 되는 어떤 부분은 저에게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어떤 이들은 다른 장소를 가거나 다른 여행을 하면서 많이 그 경험을 한다고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저녁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깊은 밤 시간이 제게는 소설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그때 음악이 함께 한다면은 더 좋겠죠. 현재 어디에서 작업하고 계시고 작업하는 장소가 가지는 한계는 무엇일까요? 네, 저는 지금 해운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작업은 거의 해운대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해운대에 살면서 저는 바닷가나 그리고 또 제 가까운 제 집 가까운 장산에서도 제가 소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글을 써 나가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부산이 주는 이 지역적인 매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많은 그 소설의 원천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부산은 또 숲과, 그리고 또 부산에는 오래된 역사적인 그런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고는 말씀들 하시지만 그 서울과 비교해서, 하지만 소설은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 분명히 있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가
지역적인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그 글을 쓰는 그 대상을 세계 속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은 제게 있어서 부산이 지역적으로 한계를 준다 소설가에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쓰기를 바라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글쓰기를 원하시는 또 청소년과 그리고 또 성인들에게 제가 글쓰기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마음의 상태 그리고 어떤 기억 그리고 어떤 이야기거리를 굉장히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을 이렇게 발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데 글쓰기의 시작은 아무래도 뭔가 느끼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욕망일 겁니다. 글쓰기를 시작을 해서 작은 에세이를 쓰기를 시작하다가 그리고 또 뭐 작은 소설, 단편 소설을 이어지게 물론 글을 쓰면 무척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글쓰기의 가장 원천은 자기 삶을 항상 돌아보고 자기 삶을 기록한다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느낀 것이나 아니면 내가 오늘 뭔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항상 작게라도 메모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 시간들이 축적되고 그 기억들을 이어나가면서 좋은 글쓰기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쓰기를 잘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순간순간을 잘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 번쯤은 느끼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조금 달리 바꿀 수 있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소설 쓰기 어려움은 그리고 그것을 없애기 위한 작가만의 방법이 있습니까? 소설 쓰기의 어려움은 아무래도 소설이라는 그 장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아주 짧게 쓰는 글이 아니고 적어도 원고지 뭐 90매에서 100매 정도의 글이기 때문에 이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설 쓰기의 가장 어려운 점은 많은 시간을 아주 성실과 그리고 꾸준함으로 이어나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소설 쓰기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은 내가 생각하는 내 의식과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자기만의 장치가 항상 소설 속에는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찾아내는 그 작업이 소설 쓰기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나의 프레이밍 속에 내가 가둬서 세상을 보는데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주제와 그리고 주인공과 그리고 문체를 내가 아주 적당하게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는 성실성으로 그 시간을 두고 써나가는 그 끈기 아마 그것이 가장 큰 소설 쓰기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또 해냈을 때의 뭐 성취감 그것이 소설 쓰기의 가장 큰 어려움과 그리고 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제게 있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정하게 어느 분량의 글을 써 나간다는 거. 예, 그것이 저의 그냥 소설 쓰기의 해법이랄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물론 저는 이제 소설가니까 앞으로도 계속 좋은 글을 쓰고 그리고 또 이 현실을 동화적이고 판타지하고 하면서도 그리고 이 절망적인 현실을 어떻게든 조금 더 그로테스크하게 써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시각으로 글을 쓰고 그리고 이 글 속에서 다른 이들이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 비밀스러운 부분을 제 글에서 발견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한 10년째 장편 소설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써오면서도 고치고 계속 써오면서도 고치고 있는 이 작업이 저는 이 내년에는 완성되어서 뭐 좋은 장편 소설을 제가 완성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생명력을 가진 그런 소설가로 계속 써 나가고 싶은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